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지행. 조윤진 올림. 월요일 오전 린샤오치는 금색 볼펜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없어진 볼펜은 청윤호의 필통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린샤오치가 큰 소리로 일본에서 사온 금색 볼펜이 왜 안 보이지? 라고 말하자마자 장세가 얼른 큰 소리로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다. 거라? 청류의 필통에 그거랑 똑같은 펜이 들어있는데? 모두가 조용해졌다. 청윤호는 아무 말 없이 벌개진 얼굴로 볼펜을 손에 꽉 쥔 채 자리에 일어났다. 그리고는 린샤오치의 책상 앞으로 재빨리 걸어가 쾅 소리가 나도록 볼펜을 내려놓더니 바람처럼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담임인 왕 선생님도 고개를 잠깐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뿐 이내 다시 아이들의 숙제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그 볼펜은 어디서나 눈에 띄는 물건이었다. 타이완에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여름방학 때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던 린샤오치가 그곳에서 사온 볼펜이었다. 짙은 색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특히나 예쁘게 보였고 카드를 쓰거나 작은 포스터를 만들 때 사용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7학년 일반의 많은 여학생들이 그 볼펜에 눈독을 들였다. 그리고 린샤오치에게 타이완에서는 그 볼펜을 구할 수 없는지 묻곤 했다. 못 구한다니까. 이런 펜은 잉크가 금방 말라서 수입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외에 나간 적 없는 청유녀가 똑같은 금색 볼펜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만약 청유녀가 그 볼펜을 훔쳤다면 어째서 작물을 필통 안에 넣어두겠어.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했을 텐데? 어색한 분위기를 깬 주인공은 반장 장희폐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난 청유녀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 도둑이었다면 볼펜을 그토록 허술하게 숨기진 않았겠지. 라는 의미였다. 반면 작물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일순간 청유녀와 도둑을 단단한 고리로 연결시켜 주었다. 이른날 아침 7학년 1번 교실에서는 어떤 기운이 감돌았다. 희미하고 어렴풋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느꼈다. 아무튼 볼펜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업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다시 사달이 나고 말았다. 하늘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랬는지 알 길은 없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수요일, 2교시가 끝날 무렵이었다. 내 돈 500위안이 사라졌어. 린빈씨의 목소리였다. 왕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다시 잘 찾아봐. 린빈씨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선생님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부 다 찾아봤어요. 방금 전화해서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분명 오늘 아침 저한테 급식비를 줬다고 하셨어요. 제가 주머니에 넣은 것도 보셨고요. 어느 분이었는데? 바지 오른쪽 주머니요.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왕 선생님의 말에 리빙씨는 양쪽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결국엔 주머니를 탈탈 털어 뒤집어 보았다. 방금 돈을 내려고 보니 없더라고요. 왕 선생님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남자 바지 주머니가 짙지 않으니까 돈을 거기 넣어두면 쉽게 빠질 수밖에 없지.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 왕 선생님은 이내 한마디를 덧붙였다. 일단 학생부에 알리자. 복도에서 누군가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왕 선생님의 말에 링빈씨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풀린 듯 덜쩍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아이들의 시선이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한 곳을 향했다. 마치 파도가 한 방향으로 쓸러가듯 아이들의 고개는 무의식적이었듯 잇따라 청윤혀 쪽으로 돌아갔다. 청윤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되레 입술은 굳게 다물린 상태였다. 반장 장희폐가 정세의 팔을 붙잡더니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링빙신이 500위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일주일 뒤 이번에는 차이리라가 왕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 돈 300위안이 없어졌어요. 이번 학기 회식비였는데. 왕 선생님은 교과서를 내려놓더니 역정을 내며 소리쳤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연달아 물건이 없어지고 돈을 잃어버리더니. 선생님은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가 아니라고. 그때 반장인 장이페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생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차이리를 향해 말했다. 다시 잘 찾아봐. 책 사이 어딘가에 껴둘지도 모르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선생님, 만약 차이리가 정말로 돈을 못 찾으면 학급비에서 그 돈을 대신 내줘도 될까요? 장이페이의 말에 교실 안의 학생들은 일제히 웃어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나쁜 짓을 부추길 뿐이라는 누군가의 주장에 다른 누군가는 학생부에 알려서 조사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외쳤다. 또 누군가는 학급비로 차이리리의 회식비를 대신 내주는 것에 찬성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외쳤다. 그치만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훔쳤대? 누가? 왕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우리 반에 도둑이 있을 리가 없어. 울음이 터지기 직전인 차이리리가 마치 흐느끼듯 말했다. 원래는 엄마가 학식비를 안 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엄마 국수 가게 일을 돕는다고 해서 겨우 받은 돈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필통 안에 잘 넣어두었어요. 차이리리의 부모님은 야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다는 건 반 아이들도 전부 아는 사실이었다. 완 선생님은 교탁 쪽으로 걸어가며 차이리리를 위로했다. 걱정 마. 선생님이 그 돈 대신 내줄게. 선생님, 안 돼요. 장이페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제 생각엔 학급비에서 충당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화제를 돌렸다. 우리 반에서 최근 절도 사건도 수차례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도둑이 있는 걸까요? 때마침 쉬는 시간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335 교실 밖으로 몰려나갔다. 전유녀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칠판을 응시했다. 2주일 뒤 이번에는 저유유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내 버스카드 가져갔어? 방금 전까지 책상 위에 있었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느라 수업 시간을 꼬박 10분을 써야 됐다. 귀중품은 아무 데나 두지 말아야 하고 남의 물건은 멋대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반의 수치이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왕 선생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절대로 무거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저우유춘이 오만상을 쥐푸리며 말했다. 그거 어제 500미나 충전했단 말이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낼 텐데. 그러더니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선생님,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도둑을 잡아서 전부 배상하게 해야죠. 장페이페이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혹시라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훔친 돈을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장페이페이 반 아이들을 자극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한마디를 덧붙였다. 도둑은 물건을 몰래 훔칠 능력이 있었으니까 훔친 돈을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께 돌려드릴 능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장페이페이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뒤이어 누군가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쩌면 도둑이 우리 반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는 중인지도 몰라요. 본인의 솜씨가 감쪽 같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괜히 분풀일지도 모르고요.
교실 안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자 왕 선생님은 방금 말을 마친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반을 믿어. 모든 일은 우연일치였을 뿐이야. 비록 몹시도 기분 나쁜 우연이지만. 몇몇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청윤호를 보았다. 청윤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심하게 잘 들어맞았죠. 장페이페이가 여전히 쫑알거렸다. 다들 교과서 30페이지 펴. 완 선생님이 말을 잘랐다. 집으로 돌아온 장페이페이는 황급히 장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쉐, 우리 반 도둑이 누군지 너무 뻔하지 않니? 내 말이 뻔하지 뻔해. 장쉐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채, 선생님은 그 도둑을 감는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장쉐는 마치 장페이페이와 마주보고 있기라도 한 듯 공기로 마늘을 빻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쉬가 아니라 히라니까. 장쉐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헤헤거리며 웃었다. 하하, 역시 정답을 아는구나. 아마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을걸? 도둑 자신도 포함해서 말이야. 어쩌면 선생님도 알 터야. 단지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뿐이겠지. 장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본인이 도둑의 스승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 너무 창피하잖아. 만약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 선생님도 돈을 숨기지 못할 거야.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할걸? 이미 학부모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고. 장희페이의 말은 정말이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마자 몇몇 엄마들은 그저 두고 볼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페이페이의 엄마는 특히나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페이페이, 선생님께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도록 네가 잘 도와드려. 잘못된 행동은 일찌감치 바로잡아야 해. 그래야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거야. 안 그럼 나중에 인간 쓰레기가 된다고. 장페이페이는 엄마의 말에 열성적으로 맞장구를 치며 만약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알레겠노라고 대답했다. 만약 사건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가령 완 선생님이 누군가를 무턱대고 보호하는 바람에 사건의 진상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장희페이의 아빠가 학교 일에 나설지도 몰랐다. 장페이페이의 아빠는 학부모 외의 부회장이었다. 통화를 끝낸 장페이페이는 잠시 기다렸다가 또 다른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좌우유춘? 그날 저녁 장페이페이는 몹시 바빴다. 방문 밖으로 주고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엄마는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페이페이, 10시가 다 됐다. 그만 나와서 우유라도 마셔. 장페이페이는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한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카드를 바라보던 장페이페이는 돌연 카드를 서랍에 다시 쑤셔넣더니 쾅 소리가 나도록 서랍을 닫아버렸다.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청윤호는 서둘러 류치안에게로 다가갔다. 이따가 농구 연습하러 갈래? 그러자 류치안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거 안 되겠다. 오늘은 학원 가야 돼서. 청윤호는 류치안의 가방을 붙잡으며 물었다. 너 왜 나 피하는데? 대학은 누가 피한다고 그래? 류치안은 청윤호를 뿌리치며 제갈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리빅싱을 조심하는 편이 좋을 거야. 그리고는 사방을 둘러보며 교실 안이 텅 비었음을 확인하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걔가 얼마 전에 너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가 요즘 돈이 많아 보인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네 신발을 봐봐. 보통 웃는다가 아니잖아. 그러자 청윤호가 소리쳤다. 이건 할아버지가 사주신 생일 선물이라고. 리치아는 웃음을 대꾸했다. 나도 그런 부자 할아버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 나 못 믿어? 요즘은 말할게. 난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싶지 않아.
유치한 말을 마치고선 밖으로 뛰어나갔다. 청년현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절친 유치한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도대체 여긴 무슨 세상이지? 애들이 전부 미쳤나? 청년현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전부 말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고민이었다.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반 아이들이 전부 색안경을 쓰고 마저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가 더 이상 농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반 전체를 상대로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고? 만약 그랬다가 모두에게 나들림을 당할 텐데.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천유년은 고개를 숙인 채 휑한 운동장을 터벅터벅 걸어갔다.